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오늘은 모두 투어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원하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를 비롯한 이제 그런 기업들도 그냥 한 번에 여기서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가치 판단이 정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이건 진심입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국내 여행도 저는 잘 안 가거든요. 이제 가고 싶어도 이제 약속도 다 취소되고 이럴 때는 보지 말자라고 해서 정말 누구보다 성실히 집콕을 생활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슬 살 때 되었나? 그리고 기가 막힌 여행업이 살아나는 묘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거 일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재밌게 들어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또 열공하시죠. 자, 섹터 실적 차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외여행을 가야 돼요. 해외여행을 가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그 다음에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남는 거를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사업인데, 원래 조금씩 안 좋은 산업이었죠. 왜냐면은 너무 많은 여행 사업자, 여행을 이렇게 주관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낮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개별 여행도 선호하고, 그리고 많은 회사가 생기니까 당연히 손님도 뺏기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뒤로 후퇴하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일본에 한 10번 갔다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또 가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가보고 여행 괜찮더라. 모두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산업입니다. 올해 아주 폭탄을 하나 맞았죠. 아주 코로나라는 그런 폭탄을 맞아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박살이 났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만큼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한번 심리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딱 누워서 수영도 하고 저녁에 맥주 딱 마시고 웃으면서 사람들이랑 놀고, 뭐 기억도 안 나,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물에 담궜다가 나왔다가 물에 담궜다가 나왔다가 한 3박 4일 이렇게 동남아나 뭐 가까운 여행지 이렇게 가서 쉬다가 딱 돌아오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힐링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현재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활은 이제 끝났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항상 그랬듯이 또한 정답을 찾을 거고 또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서 딱 봐도 좀 비싸 보이네요. 이런 곳에서 딱 묵으면서 조식 나오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뭐 관광지도 보고 그런 생활 꿈꾸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겨울, 이번에 또 스키장 또 문 닫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서 이제 스키를 타시는 분은 많이 못 봤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스키 매니아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네, 이런 거죠. 저는 이런 바다를 보이는 이 인피니티 풀인가요?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딱 봐도 뭔가 너무 이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아마 강렬한 그걸 느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강렬한 열망. 와, 여행 가고 싶다. 당연한 것이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해소가 됐어요. 당연한 것이 소중한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해소가 된다면은 그 폭발적인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야, 이렇게 좋은 거를 몰랐네. 그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그런 여행업이 좋아지겠죠. 영업이익률이. 모두가 가려고 하면 비싸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폭발적인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모두가 깔끔해지고 이제 가장 쫄보인 제가 여행을 간다. 여러분 저 여행 다녀올게요 라고 유튜브에 딱 올라오면은 코로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보자니, 자,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52주 신고가 지난달 말이었네요. 그리고 여행 재개 기대에 모두투어 홀테신라 꿈틀 모두투어는 17%, 노랑풍선은 상한가,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혹은 그 다음에 여행 기대감, 이 두 개죠. 뭐 적자 아니면 기대감, 이렇게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을 보자면은 해외여행 알선 수입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야지 무조건 이 사업이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코로나죠. 결국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확답을 못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코로나가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에 투자하기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갑자기 뭐 변종 코로나가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그게 만약 백신이 안 든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그 순간, 네, 힘들겠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말고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백신을 이제 모두가 이렇게 맞는다고 하지만 또 안 맞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무서워서. 야, 이거 6개월 만에 만든 걸 어떻게 뭐 믿고 해. 그러다가
백신은 원래 근데 부작용이 보통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뭐 독감 백신 같은 거를 딱 맞았는데 뭐 부작용이 나왔다. 뭐 그런 갑다 하죠.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나왔다.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뭐 선동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특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도 위험한데 코로나 백신 또 위험해? 그러면 안 맞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신을 보다 더 중요한 건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백신은 잘 안 맞잖아요. 왜요? 근데 감기 걸리면 그냥 약 먹으면 되거든요. 낫긴 나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백신만 있고 치료제가 없으면은 그 공포심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가 이제 이베스트에서 나왔는데 조금은 충격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19,100원. 목표 주가는 15,000원. 처음 보시죠? 네.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마이너스 한 2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마이너스 20%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을 맞아야 적당한 가격이 아니겠나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전체 송출계 수 마이너스 96% 박살이죠. 4분기 적자는 당연한 거고, 자, 코로나가 종시 해외 송출객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실적을 논의한 건 무의미,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백신 개발 및 코비드19 완화 소식이 불거질 때마다 동사를 포함한 여행사 주가 상승률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70% 이상 휴직을 하고 그다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역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하면은 대기업은 살아남아요. 하지만 이제 작은 기업, 소형 여행사들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투자 의견 홀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익 정상화가 예상되는 2023년에 2022년도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때 타겟 퍼에다가 프리미엄 10% 하면은 15,000원이 적당하다. 프리미엄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프리미엄 왜 붙였죠? 여행업 회복에 따른 기대감은 수익률에 선반영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10%를 붙인다고 합니다. 아주 매도 사인이죠. 근데 어쨌든 그 긍정적 소식이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앞으로 괜찮게 봅니다. 뭐야 길이? 뭐야 아까 뭐 이상하다며. 자, 한번 보시죠. 예전에 이렇게 되게 많았죠, 여행사가. 뭐 이름 처음 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여행사도 꽤나 많죠.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등등. 그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작은 기업들이 싹 죄송합니다. 혹시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쓸려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살아남은 애들이 몇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뭔가 원하지 않았지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되죠. 그리고 이 셋, 넷, 다섯 뭐 그 정도 대기업에는 그 남은 이제 수요를 폭발적으로 다 흡수를 할 겁니다. 모든 산업은 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가 그러다가 한번 딱 무슨 사건이 터지죠. 그러면 이제 한 반 정도 날아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다반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업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대형 기업에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망하지 않는 기업. 네, 그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저 시총 작은 거랑 그런 걸 건드리는 것보다 괜히 그거 했다가 뭐 이상한 사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자 지속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뭐 발행을 한다든지 유상증자나 그런 걸 진행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일단 큰 기업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가 맞습니다. 그냥 1위부터 3위까지 그냥 쭉 사는 그런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가 막힌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어디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였습니다. 자, 내년에 만약에 내가 정부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이 여행은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제 막 코로나가 1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뭐 가까운 나라 뭐 일본, 그 다음에 저 동남아 쪽에서도 뭐 믿지는 못한다고 하겠지만 뭐 10명대 그쪽에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10명이면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기보다 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기도 하루에 10명 걸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기보다 적어지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컨트롤할 게 필요합니다. 여행 수요는 사람들이 이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가도 되는데 왜 안 보내주냐, 이거 좀 자가격리 그런 거 좀 없애봐라. 그러면 정부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조금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 뭐 하냐라고 뭐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런 대비책, 뭐 안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대비책을 내놔라라고 하면은 그 여행자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당분간은. 그런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라에서 다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뭐 어플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저는 여행사를 끼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개별 여행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개인 여행은 가지 말고 여행사를 동행해서 패키지로만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에다가 그런 다른 정부랑 이렇게 뭐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고, 만약 우리가 해외 뭐 동남아 갔는데 뭐 여기 A 스팟, B 스팟, C 스팟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개도별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코로나 검사 한번 쫙 다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죠. 비행기만 끊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들 어떻게든 어차피 가고 싶으니까 패키지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여행사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고 사람들의 시각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묘순지 똥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별게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괜찮은 회사였지만 가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드려 맞고 1%까지 내려온 거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뭐 차라리 1%였으면 다행이었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0억, 매출액이 500억이라는 게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게 1분기 때문이죠. 1분기 그랬고 2분기 30억, 매출액이 3분기 29억, 4분기는 44억, 이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배당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뭐야, 주가 왜 이래요? 주가 올랐는데 이거 왜 이러죠? 자, 이제 항상 저한테 들으셨죠? 주가는 항상 6개월에서 1년을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지금 적자인 그 부분은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 겨울을 예상한 주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 겨울에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모른다. 그래서 여기는 기대감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기대감.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때 샀어야 돼요.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지금은 힘들고 아무도 안 보죠. 거래량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하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 매수하셨다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홀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매출액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18년 매출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이시죠? 365, 17, 16,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순이익이 12에서 2022년 돼봐야 5입니다. 반토막이죠. 매출액도 365에서 339. 오히려 한 1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 상황이고, 예상퍼는 그때 65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주가도 지금 매우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건 오늘자 차트인데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한 굳이 귀리, 네가 만약에 살 거면 언제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한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네, 보유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고요. 네, 저는 만약 그렇게 오면은 그때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미지,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늦었다. 살려면 여기서 샀어야지. 왜 지금 살려고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아까 2018년 주가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자, 그럼 2018년 주가가 딱 저점이 25,000원이었네요. 25,000원 그 정도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한번 찍고 돌아왔죠. 그래서 25,000원까지는 아마 다시는 가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종목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타나 있고 25,000원만 가도 너무나 오버슈팅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 있었고요.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쏘아올린 아주 큰 공. 2022년 예상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측해봐도 2018년보다 못한 실적, 그것마저 미리 주가는 반영이 현재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느끼신 여행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죠. 아까 그거 딱 보면서 뭔가 군침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버슈팅을 당연히 쏘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들의 그 욕망이 여행에 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주가 예측, 그러니까 고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의미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열광, 광기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쌀수록 좋다는 걸 잊지 말자. 이런 주식일수록 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까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변종이 백신이 안 된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길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해서 사람들 겁주지 마라. 올해 코로나 생길 거 아셨나요? 모르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야 될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회사 피해 안 보고 지금 코로나 때도 오히려 매출이 오르고 내년에 잘 나갈 회사인데 퍼 10이고 이렇게 저평가 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왜 퍼 80인 걸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살 거면 올해 여름에 사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고, 그때는 이제 만약에 지금 막 타임머신 타고 그때 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으면은 다들 뭐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에이, 미친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외주 된 거를,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소외주 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2의 모두 투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바닥에 깔린 것 중에서 이 회사는 왜 안 올라갈까? 그리고 여러 번 공부를 해보고 이건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걸 사서 몇 개월 혹은 1년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모두 투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투어 주주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더 죄송하고요. 네, 길이셨습니다.